이상하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독일 유학은 안 갔다 왔으니까요. 굉장히 천재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 그런 문제 그 이슈로 미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는 오페라를 작곡을 안 했어요. 영화 음악을 작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슬펐대요. 클래식을 할 놈이 영화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하니.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분이 영화 음악의 그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영화 음악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세 번째로 작곡한 오페라 중에 세 번째로 작곡한 오페라가 이거 죽음의 도시 디 토테 슈타프트인데 이게 1920년도에 독일에서 초연을 했고 드디어 한국에서 2024년 6월이죠. 국립오페라단에서 초연을 하네요. 감사하죠. 뭐 벌써 100년 됐네 초연된 지가. 그런데 104년 만에 한국에서 초연을 하니까 그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요즘에 국립오페라단의 최정호 단장님께서 초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거는 제가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립오페라단은 제가 항상 와서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4년 전에 국립오페라단 라보엠을 연출한 적이 있어서 그 열정을 알기 때문에 항상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하면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외국 연출가들 오시니까 그분들의 새로운 트렌드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항상 응원을 하러 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화이팅! 됐습니까? 이게 예전에 공연이 미국에서도 공항이 있었잖아요. 1930년대 20 몇 년이죠? 1920 몇 년도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가 제일 힘들면은 제일 먼저 문 닫는 데가 음악학원 그리고 공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장을 보호했어요. 극장. 그 안에는 젊음이 있고 또 예술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 극장 관련해서 이렇게 몸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약간 청년층이잖아요. 물론 감독들은 뭐 나이가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극장 주변의 상권, 그 숙박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이런 식당, 또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활성화된다는 거지. 예전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안산 쪽에 어렵게 그 사건 1년 후에 제가 안산극장에 가서 마술피를 하는데 그때 카페 사장님이 거의 우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1년 동안 극장이 안 돌아가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대요. 근데 처음 공연단들이 들어오니까 커피가 팔리고 과자가 팔리고 저 그걸 보면서 이게 또 공연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미국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고요. 세인트라 그래요. 성 루즈벨트라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존경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연출가는 되게 차갑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연출할 때 왜 이렇게 착하게 굴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되게 못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 연출가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딱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딱 잡은 다음 그 사람만 공격하래요. 근데 제가 당해봤거든요. 제가 무대에 서봤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재산인데 무대에 서봤기 때문에 그런 연출가를 만나서 제가 한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대 오른쪽 갔다고 뭐라 하고 앉으라서 앉았는데 앉았다고 뭐라 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좋은 방법인데 했는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공연을 할 때 공연을 이제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세 가지를 봐요.
이 작품이 가치가 있나, 또 두 번째는 재미가 있나, 아니 세 번째는 돈이 되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셋 다 됐으면 좋겠죠. 근데 가치는 그 기획자랑 연출가랑 오페라 가수가 셋이 함께 만드는 거고, 돈은 기획자가 만드는 거고, 재미는 연출가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가치가 있고 돈이 된다 하고 왔는데 연출가가 너무 빡세게 굴고 너무 트집 잡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사람이 만나는 게 재밌어야지. 그러려고 푼수가 되기도 하고 멍청한 척 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은 잘 만들어지더라고. 무서운 사람보다는 엄격한 사람? 엄격하긴 해야 되잖아. 꼰대. 왜냐면 저는 국문학과를 나오지도 않고 대본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지만 지금 벌써 9개째, 지금 10개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9개째 대본이 대공연으로 올라왔으니까. 왜냐면 연출가로 슬픈 얘기지만 먹고 살긴 힘들거든요. 네, 대본도 써야 되고. 그거는 스타 연출가? 뭐 글쎄요, 오페라에서 스타 연출가가 나올까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본도 쓰고. 한 번 인생이잖아. 그런 욕도 듣지. 전문 대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들 들어서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전문 대본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 대본가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문과를 나왔다고 대본가가 되나? 아니잖아요. 그 누구지? 드라마 작가 중에 되게 제일 잘 나가는 그분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대본가는 대본과를 나왔다고 이게 공연이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 얘기한 사람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본가의 기준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공모전에 당선됐거나 아니면 공연화된 작품이 2개 이상이거나. 저는 9개입니다. 그럼 전문가 맞죠? 좀 재수없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공연 때문에 휴강을 하거나 바빠서 아이들을 케어 못할 때, 학생들을 케어 못할 때 그런 식으로 조금 위로를 해줘요. 교수님이, 선생님이 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 너희들한테만 올인하길 원하냐. 하지만 선생님이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너희들 미래나 너희들이 설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해요. 꼬시는 거지, 휴강은. 휴강이 객관화? 명분화? 그래서 응원을 해다오. 그러면 아이들 공연 연습 장소를 오픈했을 때 와서 또 다른 세상을 보고, 또 공연을 보고 또 와,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항상 지친 얼굴인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이런 것들. 작업을 하다가 조명 감독님이 조금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연출가 선생님이 소품도 집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물건도 나르고 이러시는 연출가 처음 봤습니다. 뭐 큰 작품 하는데. 근데 저는 누구는 쇼라 그러고 근데 저는 자꾸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솔직히 관절도 아프고 싫지.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건데 저는 그게 젊음의 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움직임이거든요. 뭐가 나이 든 사람은 자꾸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물건이 떨어졌을 때도 젊은 애들은 막 왔다 가서 갖고 오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드는데, 이게 젊음의 차이는 이게 피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솔선수범? 그래야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미션 포함해서 3시간입니다. 견딜 자신 있으세요? 좋으시면 안 돼요.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이게
약간 드라마 자체가 극장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죽은 와이프를 못 잊어서 자꾸 환상을 보고 또 너무나 닮은 무용 배우 여배우를 만나서 사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극도 있고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부하지만 흥미롭지 않으세요? 죽음의 도시? 예, 보러 가시죠. 최고의 연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페라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근데 한결 매력적이네요. 오늘 본 거는 한국 초연이고 고런 골트 작품 죽음의 도시 디 토테 슈타프트를 봤는데요. 이 오페라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네요. 3시간 남짓 공연되었는데 초연된 지 100년 넘어서 처음 한국에서 초연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오늘도 감상을 했는데 일단 오케스트레이션이 바그너예요.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센데 바그너의 오페라에는 그렇게 고음이 많지가 않아요. 테너나 소프라노. 근데 이 오페라에는 바그너 오케스트레이션에 테너와 소프라노의 음이 상당히 많네요. 양도 많고. 그러니까 저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없다는 테너. 근데 오늘 하신 부분 선생님들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최고였어요. 자주 공연이 되기를 바라고는 싶지만 글쎄요 뭐 바랄 수는 없는 입장이겠죠. 근데 좀 약간 오페라가 더 좀 대중화가 된 후에는 저런 멋진 오페라들도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고 또 다양한 시도로 보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의 소망이 생기네요. 죽음의 도시를 봤지만 죽음 안에서 또 다른 뜻은 죽음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 예, 오늘 한번 또 굳게 이를 악물고 한번 무엇을 고민해 볼까라는 숙제를 남기고 감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